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호석유를 볼게요. 금호석유. 올해 5월 달에 29만 8,500원을 찍고, 그다음에 주가는 좀 다소 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금호석유는 워낙 실적이 굉장히 좋고 탄탄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오히려 빠진 것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 즉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나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차트를 표현해 놓고 그게 20만 3천 원이 지금 현재 주가잖아요. 그 가격 변동을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노출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이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테마, 소위 말해서 재료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금호석유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찬찬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외 변수에 의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는 부분을 한번 잡아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금호석유는 일단 기준을 본다면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죠. 우상향으로 이 흐름인데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을 한번 잡아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주봉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죠? 일봉은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월봉은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대충 한 16만 원 선에서 17만 원 선이 되게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16만 원, 17만 원 선.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렇죠. 여기 16만 원, 17만 원 선 이렇게. 자, 이런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호석의 기본적인 걸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형주고요. 화학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조고요. 지금 1.7% 정도 반등이 나니까 6조가 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호석유는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금호석유의 매출액 구조라든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기본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합성 고무 수지, 고무약품, 뭐 전자, 석유화학 분야, 특화 이렇게 나오고요. 재무 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은 최근 1년간 정도 되니까 작년 후반기 때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1조 8천억과 2조 1천억 돈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예상치니까 일단 퀘처를 남겨두고요. 이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1년간을 보더라도 후반기, 그죠? 올해 전반기 매출액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주가는 다소 최근에는 좀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를 두고 우리는 눌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현재 뭐라 그럴까요? 재무 정보나 이런 내용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주가 흐름에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지금 15만 원과 16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본 것도 이거죠. 그래서 이 16만 원과 17만 원 이탈해서 이렇게 놀게 된다면 다음 자리인 이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 그러면 그 가격대는 아마 한 11만 원 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그만큼 지금 내려오는 이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유지가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만큼 15만 원과 16만 원 사이의 지지대는 의미 있는 지지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분기 실적이잖아요. 1년간의 최근의 실적인데, 이제 연간 실적 최근에 한 4년간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17년에는 5조 5천억, 4조 9천억, 4조 8천억. 최근에는 조금 줄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분기점.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워낙 튼튼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사를 좀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만큼 이 금호석유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눌림이 된 상태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대지만 아래뚱 보게 되면 15만 원과 16만 원을 기본으로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건 슬슬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25만 원대부터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금호석유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16만 원과 15만 원과 16만 원 사이 그리고 25만 원 사이가 지금 파동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만 원대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은 25만 원 사이까지 열려 있고요. 아래는 지금 16만 원, 17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있는데 다소 밀린다 하더라도 15만 원과 16만 원 지펴주면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15만 원과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짧은 손절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게 대응하는 거죠. 비중을 줄이다든지 손을 뗀 다음에 다시 아까 보셨겠지만 요 11만 원과 12만 원 선 요 지지선 또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멈추는 거 확인하고 도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떤지를 보여야 되는데 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기본적인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확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가를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2017년서 2018, 이렇게 좋았는데 매출 구조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 당시 주가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2018년 19년 왜 이게 빠졌냐는 거죠. 실적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바로 분위기라는 건데요.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 얘가 빠졌어요. 얘가 그죠? 코스피 200이 편입돼서 종합주가지수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런 종목들은 대단히 대다수의 종목들이 흐름에 어떻게 보면 동조화를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신다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황 대표가 얘기했지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을 보게 되면 2800과 2600까지 와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눌림의 형태가 돼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은 5000포인트까지 열려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종목들은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거죠. 워낙 회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월봉에서도 이런 추세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15만 원과 16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15만 원과 16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자리 여기 11만 원 선에서 10만 원까지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미리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15만 원과 16만 원 기준으로 매매했을 때 신규지를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거 했더니 여기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짧게 하면 되겠죠. 대응을. 항상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주식 매매가 아닐까라고 황 대표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그 내동 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방치가 되고 장기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장기 보유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금호 석유는 15만 원과 16만 원 사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뉴스가 있는지 이 다음에 그 테마가 형성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것보다는
돈의 흐름이, 아니,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나쁜 이야기는 별로가 없죠. 높은 배당, 경영권 분쟁 이슈 목적도 나오고요. 이제 배당에 대한 기회석 나오고요. 그죠? 날이 추워져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매력 부과 뭐 이렇게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쭉 나오는데, 연말까지 감익간에서의 주가 목표를 기준 33에 33으로 하향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약간 밀릴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5만원과 16만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가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만원대의 가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대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혹시나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만원과 16만원 사이, 여기가 이제 지지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여기 25만원 사이가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는 요 구역에서 일단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금호 석유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